어제 경기도 포천시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민가에 잘못 투하하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죠. 공군은 전투기 오폭 사고 대책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사고로 민간인 15명, 군인 1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오늘 군이 밝혔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싶었는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결과를 속보로 전해 듣고 좀 예.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 오전에 사실 이제 속보 자막 났을 때는 예. 처음에는 이게 북한에서 혹시 뭔가 도발이 있었나 그 생각 먼저 처음에 하게 되지. 근데 그건 아니고 오폭 사고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폭탄 자체가 혹시 잘못됐을 가능성, 이제 그건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이제 전투기의 결함 가능성.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이제 조종사의 뭐 어떤 실수인데 그 실수가 이게 이제 투하하는 순간을 좀 잘못 버튼을 눌렀다거나 이런 실수일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게 네. 아니라 좌표 입력 실수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얘기를 듣고 좀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이죠. 좌표 입력을 할 때 USB를 활용한다면서요? 예, 지상에서 USB에 먼저 이렇게 좌표가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승진과학 훈련장은 늘 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네. 거의 고정 값으로 가지고 있는 좌표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 좌표를 일단 지상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서 전투기 컴퓨터에 꽂아서 또 입력하면서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중에서 폭탄 투하하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유관과 함께 또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 적어도 3번 혹은 뭐 4번 정도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건 또 실탄 그 훈련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고도의 긴장감에서 재차 3차 확인을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이런 실수가 났는지 이건 정말 조금 귀신에 씌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정말 의아한 사고다라는 예, 예.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또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2대에서 이제 네. 오폭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전투기는 좌표를 뭐 실수로 잘못 입력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그러니까 아마 동시에 아마 버튼을 좀 눌렀을 것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네. 보통 1번 기가 조금 선임이고 2번 기가 이제 후임 기라서 1번 기가 하는 거와 동시에 아마 버튼 눌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통 이게 지금 그 자유낙하한 MK82 폭탄을 투하할 때는 전투기들이 이렇게 미사일 쏘는 게 아니잖아요. 유도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유낙하하는 그냥 이게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하는데 유도 장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전투기가 최대한 가까이 가서 목표 지점에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가 고도로 날다가 급강하를 합니다. 표적지 가까이 가서 급강하를 하고 원래 실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2발, 4발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쪽을 이제 초토화시킨 다음에 다시 또 바로 2번 기가 와서 2번 기, 3번 기 와서 연속적으로 초토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번 기, 2번 기 같이 가면서 이번에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건데 아마 동시에 거의 뭐 1번 기가 하니까 2번 기도 좀 같이 눌렀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조금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폭탄이 투하될 때 이제 뭐 비행 경로에서 날아가는 비행기들이 경로를 조금 벗어났다 이런 부분이 포착됐다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따져봐야 할 부분이겠죠. 이제 앞으로 조사하면서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이러면 또 관제 문제까지 같이 또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관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 궤적을 벗어나서 이제 날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빨리 경고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교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등등 이제 좀 다양하게 앞으로 좀 조사가 오래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어떤 식의 지금 이제 진술을 하고 항변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조종사들의 이제 진술과 항변이 또 나름대로 자기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되게 되면은 이 사건 이제 원인 밝히는데 상당한 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군에서는 신속 정확한 정보 교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미 지휘부가 오폭 사실을 30분 정도 몰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 합참의장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현장에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승진과학훈련장이 예정대로 다른 비행기들은 나타나서 이제 폭탄 투하를 하고 훈련을 했는데 이 2대가 지금 잠시 사라졌던 상황이고 이것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제대로 좀 바로
보고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물론 현장에서는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좀 몇 킬로 뭐 공중에서는 이게 봤을 때 8km가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사실 몇 킬로, 8km 떨어지고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가 있으면은 사실 이게 시나리오대로 바로바로 됐는지 이것 자체로 이게 전술 뭐랄까요 그 점검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사령관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좀 참관하는 자리처럼 왔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았으면 이게 빠졌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는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보고가 그래서 조금 누락됐을 수도 있고 이게 좀 의아할 수 있는 점이 우리가 북한 미사일 쏘면 바로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도 오고 뉴스 속보 나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우리 동해상 서해안에 이지스 레이더가 실시간 포착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알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전투기가 가서 폭탄을 투여하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실시간 보고 있는 거랑 이거는 그냥 오프라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아마 좀 보고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조금 걸렸을 가능성 그거는 이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이죠. 자유의 방패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네. 실시가 되는데 그 연합훈련에도 좀 이번 사고가 영향을 미칠까요? 한미 연합훈련 10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사전 훈련 격으로 뭐 위기구조 위기관리 훈련이 또 있고 이렇게 한미 연합으로 그리고 또 우리 육군 공군 간에 또 해군 간에 또 합동으로 이런 실제 기동 훈련 야외 기동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이게 접경 지역에서 일부 좀 사고가 좀 난 거예요. 실사격 훈련.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접경 지역에서의 어떤 실사격 훈련 이런 것들은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좀 중단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예정된 훈련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상륙 훈련이라든지 다른 야외 기동 훈련 그리고 또 지휘소 연습들은 예정된 것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사고 하나 때문에 모든 훈련을 또 다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 증원군들 와 있고 예정된 인원과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이렇게 그 국민 우려를 조금 방지하는 선에서 잘 관리하면서 나머지 훈련들은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폭 사고 자칫했으면 훨씬 더 큰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폭탄의 위력, 그 MK82 폭탄 아니겠습니까? 이게 축구장 한 개 면적을 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이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이게 최적의 조건에서 가장 네. 많은 파괴력을 발휘했을 때가 이제 그 정도입니다. 한 100m 정도까지 이제 뭐 이렇게 파괴력을 미칠 수 있고 네. 그냥 개활지 평야지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장애물이 없는 지도에서는 파편이 한 1.2km까지 날아가는 걸로도 관측이 되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 최적의 조건에서 그런 거고 MK82 폭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m 정도의 좀 구덩이 그리고 또 한 2.4m 정도 직경 정도의 좀 구덩이를 이제 내는 정도의 파괴력을 좀 보이는 게 보통입니다. 그 이번에도 보면은 그 건물과 숲 나무들 사이에 떨어져서 그 주변으로 건물을 완전 완파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파괴력은 이제 그 정도인 겁니다. 실제 사용이 될 때는. 그렇지만 이제 건물과 교량 그리고 뭐 벙커 입구 같은 거 파괴하고 하면서 전술적으로는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폭탄인 것이죠. 네. MK82 폭탄이 실제 90년대 걸프전에서 이라크전까지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본래 용도는 좀 어떤 식입니까? 1960년대부터 이제 본격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됐어요. 그 네. MK 그 마크 80 시리즈 폭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폭탄입니다. MK82 폭탄은 이게 500파운드, 한 227kg 정도 중량이고 그 중에 이제 한 80% 정도까지 이제 화약을 채우니까 한 87kg 정도 화약을 싣는 건데 네. MK83 같은 경우는 1000파운드, 84 같은 경우는 2000파운드까지 무게가 나가는 아주 파괴력이 좀 큽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소형 폭탄이고 전술적으로 좀 가장 많이 쓰는 폭탄계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제 전투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던 거고 이와 같은 실사격 훈련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폭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 군은 MK84 폭탄도 또 가지고 있는데 이번 MK84 폭탄 2,000파운드 정도 되는 큰 폭탄을 안 썼기에 이 그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사망 사고나 건물이 완파되거나 그런 예. 피해는 안 일어났지 만약에 MK84 폭탄을 만약 실전
훈련을 지금 썼다가 사고가 났다 하면 지금보다 더 큰 재앙적인 결과를 맞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폭탄이 잘못 떨어진 위치를 보면 군사 분계선까지 한 30km 네. 떨어진 지점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북한 지역 쪽에 잘못 떨어졌으면 남북 간의 어떤 우발적인 충돌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저도 아까 이제 어제 처음 자막을 보고 혹시 북의 도발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네. 쪽에서는 우리들은 충분히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바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좀 좌표 입력을 조금 더 잘못했다. 혹은 뭐 조종사가 정말 그럴 일은 정말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혹시 육안으로도 확인 제대로 못하고 뭔가 비행기 조종에 방심을 해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으로 만약에 폭탄이 투하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정말 지금 뭐 민간인 피해도 있고 합니다만은 사망자 없고 이 정도로 마무리된 거면은 정말 불행 중 다행,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천에 있는 승진과학화 훈련장이 이제 북한과 거리가 얼마 멀지 않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위치 자체가 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가장 현장과 가까운 거죠. 실제 전쟁이 벌어져서 전투를 대비하고 연습을 할 때는 가장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가장 이제 유사한 지형과 모형들을 갖추어 놓고 실전 같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접경 지역에서 좀 가까이 가서 좀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접경 지역에서 때로는 이제 힘의 과시, 무력 과시가들이 가끔씩 좀 필요할 때들이 좀 있죠. 이런 뭐 다각도로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 이 접경지대 위험한 것 같습니다만은 좀 불효불급하게 좀 훈련장으로 이용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접경 지역 주민들은 좀 많이 좀 힘들긴 하지만 예. 이게 이제 이 지역의 특성상 좀 어쩔 수 없는 그 관행처럼 이제 누적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일단 이번 사고로 군대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비판과 지적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그 결과가 좌표 입력 실수라고 하는 예. 거의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 기강 문제까지 지금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가. 뭐 어느 뭐 문화적이고 관행적인 면들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밖에 있는 민간인들은 모르는 그렇죠. 지금 현재 실무하는 사람들만 예. 알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철저한 반성과 앞으로 좀 매뉴얼 그리고 또 계속 반복적인 그 경고와 학습 효과 누적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 관련해서 국방부가 오폭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조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이제 공군 대책위 공군 참모차장을 이제 위원장에서 공군 대책을 어제 꾸렸다가 이제 국방부 차원의 이제 대책본부로 확대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오늘부터 이제 현장 감식도 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합동 감식도 하고 이제 현장 감식도 하고 동시에 이제 조종사 조사도 또 하고 그리고 조종사가 이제 그 이륙한 비행장에서의 이제 그 좌표 입력 과정들 하나하나를 다시 되짚어보는 과정들이 네. 하나하나 이제 현장 조사들이 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그 KF-16과 관련된 이제 각종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군 전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항공 전문가들부터서 또 이제 그 비행기에 혹시 또 결함 가능성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없을 건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이고 면밀한 이제 대책을 국방부 차원에서 이건 공군 차원에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이라서 국방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금 들여다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인해서 29명이 이제 부상을 네.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제 주민들이 뭐 집을 잃기도 하고 차량을 잃기도 하고 이제 피해가 좀 많은데요. 앞서서 이제 포천시장이 뭐 나와서 배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거는 국가 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이 이루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제 국가 배상법에 따르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지금 국가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제 배상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원래는 법무부에서 본부심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군과 관련된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이제 특별심의회를 꾸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 특별심의회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들 이제 이거 지금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좀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재산상의 피해
그리고 또 이제 정신적인 피해 그리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좀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또 뭐 국비 지원이나 아니면 그 지자체 그 포천 군비 등을 좀 동원해서 뭐 긴급 생활 지원이라 등등 다양한 좀 지원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뭐 군사훈련 중에 오폭이나 오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죠. 과거에도 좀 피해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좀 훈련탄을 썼어요. 그래서 네. 이게 폭발이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다행히 그것도 이제 또 사람이 맞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큰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같은 건 없이 잘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훈련탄을 썼다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인간인 피해들이 나지는 않았겠죠. 근데 네. 이제 실탄 훈련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좀 난 건데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는 뭐 막을 수 있으면 사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벌어진 일이긴 한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재발 방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 어떤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훈련 문제인데 이게 사실 그 공군의 역할이 그 공대공, 이 전투기들끼리 그 전투 그리고 예. 또 공대지 그러니까 폭격하는 것 그런 기능이 이제 큰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공대공과 공대지에 관련된 비행 전술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표 입력 실수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건데 이게 불행스럽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선례가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이 선례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다지는 이제 그 훈련을 좀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교육 과정에서도 앞으로 전투기 조종사들에 대해서 기본의 기본을 다지는 훈련들 이것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교과서적인 훈련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좌표 입력 실수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은 좌표 입력 같은 경우에는 비행사가 출발하기 전에 입력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상에서 다 있는데 좌표 같은 경우는 위도 경도 우리는 뭐 위도 저기는 이제 군사분계선일 때니까 위도가 당연히 38도죠. 네. 38도인데 그 밑에 소수점 한 6자리까지 정밀하게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승진과학 훈련장 같은 경우는 이미 좌표값이 워낙 뭐 새로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방심의 가능성이 있어요. 늘 하던 것이니까. 내가 뭐 1000시간 이상 비행도 했을 거고 수백 번 훈련하던 곳인데 그래서 방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다시 제차, 3차 옆에서 더블 크로스 체크를 좀 해주는 매뉴얼들이 좀 있었는데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것인지 등등을 이번에 들여봐야 될 겁니다. 네, 네. 이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그 자유의 방패 연습을 두고 대가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도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연합훈련이 있는 3월, 8월 가장 큰 연합훈련이 있는 3월, 8월에도 늘 보던 패턴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회로 해서 북한도 자신들의 이제 그 군사력 증강 스케줄에 따라서 미사일 시험 발사나 그리고 또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같은 것도 이제 봄철이 되면은 뭐 수온도 괜찮고 파도도 괜찮고 하면은 해볼 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얼마 전력 강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한번 시험해 보는 등등의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이번 기회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도 명분 삼아서 자기들의 또 군사력 증강 시험을 해보는 그런 무대로 삼을 가능성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3월 달에 충분히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어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